자, 오늘은 직선의 방정식 두 번째 단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거는 그게 이제 세 가지가 있겠죠. 평면상에서 두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일치하거나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얘기하면 이 교점이 한 개인 경우, 이쪽은 0개, 교점이 없는 경우, 그리고 이쪽은 교점이 무수히 많은 경우죠. 이게 이제 무한대라고 읽어요. 자, 이 셋 중에 어느 한 가지를 갖게 되는데 이게 이제 기울기와 y절편을 가지고 얘네들을 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교점이 하나 생기는 경우부터 얘기를 해보죠. 교점이 하나 생기는 경우는 두 직선의 기울기가 다르면 일단 교점이 하나 생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직선을 각각 이렇게 방정식 형태로 나타냈을 때, 그러니까 한쪽을 0으로 놓고 나머지를 다 이제 옮긴 거죠, 한쪽으로. 그러면 x, y에 관한 1차식이 되잖아요. 그 1차식 두 개가 이렇게 연립이 된 형태. 그러니까 이 방정식도 만족하고 이 방정식도 만족하는 xy 값을 구한다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지금 이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점들 무수히 많거든요. 그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죠. 또 이 직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두 번째 방정식을 만족하는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죠. 그러면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거는 바로 이 교점밖에 없죠. 따라서 교점을 구하는 것이 곧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 연립방정식의 해는 곧 교점이다. 요거를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요, 직선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곡선과 직선도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곡선을 나타내는 식과 이 직선을 나타내는 식을 연립해서 풀었을 때 연립방정식의 해는 바로 이 곡선과 직선의 교점의 좌표가 나오게 되죠. x로 풀면 x좌표가 나오고 y로 풀면 y좌표가 나오게 됩니다. 뭐를 소거하고 어떤 문자로 푸느냐에 따라 그건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 교점이 나온다라는 것이 공통입니다. 자, 되시죠? 이번에는 평행하고 일치하는 경우 보겠습니다. 자, 두 직선이 평행하거나 일치하는 경우는 공통적으로 기울기가 일단 같아야 돼요.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 자, 여기서는 두 직선을 지금 뭡니까? 앞에 위에서처럼 방정식 형태가 아니고 일반형으로 나타낸 거죠. 뭐 책에서는 이건 표준형이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일반형으로 나타내서 기울기와 y절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르면 그때는 평행하고요. y절편마저도 같으면 그때는 이 두 직선이 다른 직선이라고 보기 어렵죠. 하나의 직선입니다. 일치하는 거죠. 공통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두 직선이 일치하는 경우니까 그 뭐 교점도 사실은 무수히 많겠죠. 이때는 교점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요.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공통되는 것은 기울기가 같아야 평행하거나 혹은 일치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또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인 경우인데요. 이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중에 하나죠. 그런데 두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면 그때 특별히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왜 그러냐?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조금 밑에 내려가서 이거를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내릴까요? 네. 자, 왜 두 직선이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냐? 그리고 이건 역도 성립해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왜 수직이냐?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를 1번 직선, 얘를 2번 직선이라고 하죠. 그러면 1번 직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이게 1번 직선입니다. 2번 직선이 뭐 다른 색으로 좀 할까요? 초록색으로 해봅시다. 근데 얘랑 이제 수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이 직각으로 만납니다. 자, 그러면 1번 직선은 지금 기울기가 얼마라고요? 이건 m입니다. 2번 직선은 기울기가 m-죠. 그러면 1번이나 2번 직선을 우리가 평행이동을 한다고 해도 이 기울기는 변하지 않잖아요. 뒤에 이제 요 n 부분만 변하죠. n이나 n-만 변하잖아요. 그래서 1번 직선을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원점을 지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원점을 지나도록 만들면 이렇게 해서
자, 요걸 이제 평행 이동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면 이제 원점을 지나니까 y절편 0이고 얘는 y 콜 mx가 돼요. 2번 직선도 마찬가지로 얘랑 평행하게 평행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행하게 이동시켰다고 쳐요. 그럼 얘는 뭐야? y 콜 m 다시 x겠죠. 자, 그리고 얘네 둘이 수직이었다면 얘도 당연히 여기서 직각이 됩니다. 수직으로 만납니다. 이 상황을 한번 놓고 얘기를 해보죠. 자, 그러면 이때 요 빨간 직선의 경우에 x가 1만큼 갔을 때 y 값은 얼마겠습니까? 당연히 뭐 1이 여기라고 하면 1만큼 갔을 때 y 값은 당연히 m이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삼각형을 하나 만날 수 있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요건데요.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직각삼각형이죠. 그리고 얘가 1이고 얘가 m이고, 그죠? 1m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우리가 요 삼각형하고 똑같은 삼각형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이쪽에서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세요. 요 각을 점이라고 하고 요 각을 뭐 x표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보통 하듯이. 그럼 얘들은 서로 여각관계죠. 더해서 90도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얘는 180도잖아요. x축 이거 전체가. 근데 여기서 90도가 빠졌으니까 얘하고 얘를 더해도 90도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요쪽에 있는 각 있죠? 얘가 바로 얘와 같은 각이에요. 이 점과 더해서 90도가 되는 바로 그 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게 지금 길이가 m이었잖아요. 그죠? 길이가 m이었으니까 그 m이라는 길이만큼 살짝 여기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기의 좌표는 예를 들어서 뭐가 될까요? 지금 여기서 m이 이제 양수인 경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m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쭉 위로 올려 얘를 x축과 수직으로 이렇게 쭉 올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직이니까 이게 좀 말하자면 직각삼각형에서 요 두 직각삼각형이 얘하고 얘 있죠? 지금 빗금친 거 두 개. 얘네 둘이 합동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x면 다시 또 여기가 점이잖아요. 그럼 세 각이 같으니까 일단 닮음이고, 그죠? 닮음이고, 요 길이가 지금 m인데, 그 m만큼 우리가 옆으로 잡아서 이거를 했으니까 얘도 당연히, 말하자면 길이가 m이겠죠? 그러면 뭐야? 1대1로 닮았으니까 얘네들은 합동이라는 겁니다. 합동이니까 얘가 얼마예요? 얘가 바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됩니까?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m,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 파란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따져보면은 이걸 모른다는 상태로 x가 m만큼 증가했을 때, 그죠? y는 1만큼 감소했죠? 감소, 증가가 아니고 감소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m-라고 하는 기울기예요. 자, 그럼 요 식에서 양변에 m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m-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두 직선이 직교하면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역도 성립합니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얘는 수직으로 만날 수밖에 없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게 이제 앞으로 자주 쓰일 겁니다. 수직 조건 꼭 기억하시고요. 그 교재의 보충에 있는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얘기한 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장에 있는 특강 내용 한번 보죠. 여기선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가지고 그 정리를 해놨는데 지금 보면 두 직선 L과 L-가 있는데 이걸 좀 방정식형으로 나타냈죠. 그리고 요거는 일반형으로 나타냈습니다. 뭐 이제 책에서 얘기하는 거랑 내가 얘기하는 게 조금 다르긴 한데 이거 조금 바꿉시다. 내가 얘기하는 건 요게 이제 일반형이죠. 그리고 요게 뭐예요? 요게 방정식형입니다. 자, 교재하고 조금 내가 부르는 이름이 좀 달라요. 일반형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일치하는 경우, 평행하는 경우, 그 다음에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뭐 쉽게 이해가 되죠? 특히 이 부분을 방금 했던 겁니다. 방정식형, 요게 중요한데요. 요걸 실제로 더 우리가 많이 활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요거 잘 알아두세요. 얘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건 뭡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그 x의 계수와 y의 계수의 비만 다르면 된다. 근데 이게 뭐 다른 게 아닌 게 사실은 그 얘를 변형을 해서 요
일반형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방정식형을 변형해서 일반형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거 L 같은 경우에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니까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죠. 그러니까 요게 m이고, 그죠? 요게 m이고, 요게 말하자면 n이잖아요. m-n-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같지 않다라는 게 곧 얘네 둘이 같지 않다라는 얘기니까 얘하고 얘하고, 그죠? 얘하고 얘하고 같지 않다라는 게 곧 이 뜻 아닙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그죠? 계수의 비가 일치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요거랑 요거 살짝 다른 것 같지만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건 얘랑 얘랑 위치 바꿔서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x의 계수의 b와 y의 계수의 b가 다르면 이것은 기울기가 다른 것이므로 한 점에서 만난다. 일치하는 경우는 뭐예요? 두 직선이 똑같은 거니까 이 계수의 b가 셋 다 일치하는 거고, 평행한 경우는 상수항만 b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거 액면 그대로 좀 외워두세요. 특히 수직으로 만나는 것 같은 경우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데 얘 기울기가 이거고 얘 기울기가 이거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두 개를 곱해보면 돼요. 이게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질 거고 b분의 a 곱하기 b 다시분의 a 다시 요것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될 테니까 분모에 있는 b 다시를 양변에 곱하면 a 다시 이퀄 마이너스 b 다시 이렇게 되고 한쪽으로 넘기면 a 다시 플러스 b 다시 합이 0이다 라는 관계식으로 우리가 정리가 되죠. 그래서 요 표를 여러분이 바로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되시겠죠? 자, 되셨으면 개념 확인 코너 문제 풀어보시고 필수의 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수의 제 7번이요.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죠? 1번 두 점 얘를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고 y절편이 3인 직선, 두 점 이거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기울기를 구해보면 x값 증가량, y값 증가량의 비를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죠. 순서 주의하시고 2분의 마이너스 4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네요. 이거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찾는 직선도 기울기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y절편이 3이니까 이거는 뭐 기울기 마이너스 2고 y절편 3이니까 이렇게 일반형 형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2번은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다. 역시 이것도 기울기를 먼저 구해보면 여기서 이걸로 뺄까요? 그러면은 2 빼기 3 얘는 4 빼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5가 되네, 그죠? 이거의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5분의 1이 됩니다.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니까. 그 다음에 상수항은 뭐 알 수가 없죠. y절편은 알 수가 없어. 점 2,1을 지난다 했으니까 여기다 2하고 1 대입해서 k를 구하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공식대로 자 5분의 1에 x-2 플러스 1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k값 따로 뭐 구할 거 없이 그냥 여기서 정리하면 k값이 구해지는 거죠. 마이너스 5분의 2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5분의 3이 되겠네요. 실제로 뭐 여기다 2 넣고 1 넣고 해서 k값 구해도 5분의 3인 거 구해질 겁니다. 되시죠? 자, 뭐 중학교 때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k를 방정식으로 따로 구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말고 이 공식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를 습관화시키기 바랍니다. 유제 2개 해보시고 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8번. 두 직선 이것에 대해서 물음에 답해라. 1번 평행할 때 a값 구해라. 수직일 때 a값 구해라. 지금 x의 계수가 다 미정계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두 직선이 다 방정식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걸 일반형으로 고쳐가지고 기울기 y절편 뭐 그걸로 따지면 되는데 그냥 이 방정식형 때 그대로 두고 계수를 가지고 우리가 맞바로 구할 수가 있죠. 평행하다 그럼 뭐야? x의 계수와 y의 계수의 b. 자, x의 계수의 b가 이거고 y의 계수의 b는 마이너스 1대 3이죠. 얘네 둘이 같아야 된다. 이게 기울기 같다는 의미죠. 그러면서 얘가 상수항의 b와는 같지 말아야 된다. 상수항의 b가 1인데 1하고는 이미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따질 필요가 없죠. 자동으로 만족하고 얘만 만족하면 되는 거죠. 얘를 만족한 a값 어떻게 구합니까? 크로스로 곱하죠. 그래서 3a 이쪽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겠죠. 한쪽으로 다 넘기면 4a는 2가 되죠. 자, 이것만 넘기면 되겠네요. a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a가 2분의 1이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 될 거고 당연히 건 1이 아닐 테니까 이거 성립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평행할 조건은 a가 2분의 1이면 된다. 두 번째, 두 직선이 수직이다.
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데 방정식 형태로 나왔을 때는 x의 계수의 곱 이거죠? 플러스 y의 계수의 곱 마이너스 1 곱하기 3 한 것이 0이 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개해서 정리를 합시다.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건 2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a-3하고 a 플러스 1 곱해서 0 되니까 a가 3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얘기는 뭡니까? 두 직선이 수직할 조건은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한 거죠. 답이 두 개입니다. 자, 밑에 예제 하나 해보시고 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9번이요. 세 직선 이것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상수 A 값의 합을 구해라. 뭐 유명한 문제입니다. 세 직선 중에서 일단 그 두 개의 직선은 고정이 돼 있어요. 일단 정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직선이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되는 상태죠. 근데 지금 보면은 y의 기회수가 다 1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방정식 형태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일반형으로 바꿔서 그림을 직접 그려보는 게 좋겠어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4가 되고요. 얘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굳이 좌표 평면에 안 그려도 될 것 같지만은 일단 그려본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1사분면을 이렇게 지나면서 여기 이제 4죠? 4 하면서 여기는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3이니까 한 이 정도 된다고 치고 뭐 여기 굳이 얘를 구한다면은 3분의 4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얘보다 이제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작겠죠? 그래서 한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얘랑 교점이 어딘가 좀 궁금한데 교점을 구해보면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되잖아요. 이렇게 요거 두 개 연립한 거죠. y를 소거해서. 그럼 이거 넘어가면 2x 이거 넘어가면 2가 되니까 x가 1이네. 그죠? x가 1이면 한 요쯤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될 거다. 조금 삐뚤데. 자, 요거 2고요. 그럼 얘는 뭐야? 여기다 1 넣어보면 1,1이죠. 1,1. 그림이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만. 자, 여기 두 개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럼 세 번째 직선이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얘는 뭐 기울기가 마이너스 a인데 그거와 관계없이 0, 마이너스 a, 즉 y절편이 여기잖아요.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에 따라서 이제 직선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사실 삼각형은 생겨요. 기울기가 이렇게 돼도 삼각형 생기고 심지어 기울기가 마이너스라고 해도 쭉 올라가다 보면 여기서 이제 둘과 만날 테니까 삼각형이 생기죠. 그럼 언제 삼각형이 안 생길까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일단 요 점을 지날 때 삼각형이 안 생깁니다. 그 경우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건 뭐야? 삼각형이 안 생기죠. 세 직선에 의해서 삼각형이 안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안 생기냐면 이 점 일단 무조건 지나야 되는데 요 까만 직선하고 같은 기울기를 가질 때 이건 아무리 연장해도 안 생기죠. 또 빨간 직선하고 또 같은 기울기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또 삼각형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이건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경우. 그래서 이 교점을 지날 때 첫 번째, 어이구 너무 굵다. 교점을 지날 때 앞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날 때 이때는 삼각형이 안 생기는데 그때는 1,1을 얘가 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1,1을 얘가 지난다. 그럼 뭐야? 1 이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을 만족할 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a가 얼마입니까? a가 바로 마이너스 3일 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되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걸 이제 1번 직선 요걸 2번 직선이라고 합시다. 1과 평행할 때 이때도 삼각형의 구성이 안 되죠. 1과 평행하다는 건 요 기울기가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일 때입니다. 그럼 a가 3일 때죠. 이것은.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삼각형이 안 생긴 것은 2번과 평행할 때 요때도 삼각형이 구성이 안 됩니다. 2번의 기울기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a가 아닙니다.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과 같을 때 또 삼각형이 안 생긴다. 그래서 a가 1일 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의 답은 결국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죠?
상수 A 값이 될 수 있는 건 3개입니다. 그것들의 합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이거 3개 더하면 합은 얼마가 됩니까? 합은 1이 되겠죠. 요거 지워서 없어질 테니까. 그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유제 남은 거 하나 해보시고 정리 좀 되면 3번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